네, 오늘도 캘리포니아 프로퍼티 로 그룹에 있는 케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빅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저번 달에 케니 변호사님이랑 인터뷰했던 거를 그 영상을 올린 이후로 몇 분이 연락을 해 주셨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질문들도 있는데, 제일 궁금해 하는 게, 테넌트들이 돈을 안 내기 시작하면 뭘부터 해야 되냐? 바로 코र्트에 가서 이빅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될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서 하나만 빠뜨려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셔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게 미리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기 시작하면 3데이 노티스를 붙이는 거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렌트가 늦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레이트 피도 붙일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어떠세요? 밀린 렌트에 레이트 피도 붙일 수가 있나요? 3D notice 안에서 그 late fee를 못 줘요. 음, 그 late fee는 그 다른 예, 소송을 걸러야 돼요. 이거는 그 강제 퇴직 시킬 때 예, 그거는 그냥 그 렌트 비용 때문에 그 강제 퇴직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더 조금 더 웃기는 거는 그 LA City 안에서는 threshold limit가 그 렌트 비용과 얼만큼 밀린지가 또 그것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음, 세입자들이 그 한 달에 그 fair market value 렌트를 안 밀렸으면 건물주들 3D notice 아직도 못 줘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팬데믹 중에 새로 생긴 거죠. 그런 게 네, 제가 작년에 네네 예예. 작년에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없었는데 그 fair market value에 대한 그 렌트에 관한 정보는 제가 따로 여기 디스크립션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 정확한 그 금액이 뭔지도 제가 찾아서. 근데 예를 들어서 투 베드룸 렌트가 fair market value가 2,300불이라고 치면 그 2,300불을 안 내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살았던 테너트 같은 경우에는 투베드룸이라도 1,000불만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불을 안 냈다고 해도 그게 페어 마켓 밸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비션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변호사님, 예. 그게 그 로스앤젤레스 시리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city도 그도 있어요. 그래서 LA City는 첫 번째, 그리고 네. LA County unincorporated. 그래서 unincorporated만 거기서 두 개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롱비치는 그 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법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롱비치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래도 LA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면 옆에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아마 그거를 계속 따라갈 가망성이 더 많겠죠? 예, 예.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3일 노티스를 붙이고 나서 테넌트가 부분적으로 partial payment, 부분적으로 돈을 내면은 어떻게 하나요? 받아도 되나요? partial payment 내면 그 안 받아야 돼요. 음, 그 다 받은지 안 받은지 그거는 그 건물주 책임이에요. 그래서 건물주가 그 수 있어요. 이거 가져갈 건지 안 가져갈 건지. 음, 아무 돈 받을 때 그때서는 삐리 노래 소리를 waiver 그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거면 삐리 노래 하나 더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액자를 그 삐리 안에서 페이먼트를 다 내면 그러면 그거는 꼭 받아야 돼요. 근데 partial payment은 그거는 꼭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2,500불이 밀려 있는데 500불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0불만 partial payment을 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2,000불에 대한 3-day notice를 또 다시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음, 첫 번째는 그 네. 500불을 다시 주고 이거 디레너스 이거 2,500불 다 내야 되니까 이거 500불 안 받은 거를 세입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음, 두 번째는 500불 받고 또 다시 새로 듀ty 노티스 2,000불만 내는 거를 보낼 수 있어요. 음, 근데 LACD 안에서 그것도 좀 더 위험해요. 네. 원래는 그 2,000불을 그 threshold limit가 안 되면 그 네, 때문에 그 500불을 그렇죠. 안 받고 그냥 그 듀ty 노티스 이거 다 그렇죠. 2,500불 다 주라.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로스앤젤레스 시리에서는 그 fair market value라는 threshold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00불이 밀려 있어서 500불을 미리 받아버리면 그 2,000불이 그 fair market value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 이빅션 자체가 취소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망성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partial payment는 안 받고 그냥 계속 쭉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partial payment를 3불을 준 테넌트가 있었어요. $3. partial payment $3을 주길래 됐다고 안 받는다고. 하지 네. 마세요. 예. 네네네네. 황당했어요.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그 3일 동안 노티스를 붙였던 그 3일 동안 렌트도 내지도 않고 이제 그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그때서는 그 소송을 걸러야 돼요. 그 세입자를 안 나갔으면 강제퇴기 시킨 소송을 걸러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솔직하게 소송 시간이 뭐 2달, 3달 안에서 끝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세입자를 뭐 그 answer 신청하면 그러면 그때서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그때서는 뭐 솔직히 뭐 4달, 5달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소송을 걸면 테넌트가 5일 안에 자기의 그 입장, 자기의 입장, 디펜스라고 그러죠. 그 디펜스를 이제 answer를 해야 되는데 케니 변호사님이 경험을 봤을 때 어떤 디펜스를 주로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랜드로드가 미리 좀 알고 있다면 그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디펜스 있는 거를 그 habitability 때문에 세입자들 음, 그것 때문에 다 많이 얘기해요. 근데 네네네. 솔직하게 디펜스를 얘기할 때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음, 내가 그 법원에서 가고 싶으니까 뭐 법원에서 신청한 거예요. answer 하더라도 그 answer 안에서 그 진실을 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 그 박스를 다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 세입자를 그냥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 다 그냥 크로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집어넣어요. 음, 그래서 그 때문에 뭐 건물주가 이거 나한테 harassment 했다. 음, 나한테 뭐 죽으려 like 그 threat를 threatening. 줬다. 예.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음, 그리고 음, 그것도 진실도 아니니까 네.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일 뭐 많이 디펜스 나오는 거는 그 habitability 그 건물을 거기 못 사는 거를 그것도 음, 많이 있고 LA City rent control을 등록을 안 한 거를 그것도 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inhability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AC가 고장이 나서 AC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나와도 저한테 문의 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AC가 작동은 돼요. 작동은 되는데 그만큼 시원하지가 옛날만큼 시원하지가 않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렌트를 깎아서 내는 테너트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테넌트도 하는 말이 inhabitability 이런 데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더운 곳에는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이유를 가지고 렌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깎아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것도 inhabitability에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에어 컨디셔너 때문에 그 inhabitability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음. 그거는 그 city or 그 state wide 그것도 그 legislator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꾸를. 지금은 그 음. heater는 그렇죠. 그거는 히를 들어가죠. 그 필요해요. 음. 근데 지금은 그 state wide에서 그 에어 컨디셔너 집어넣는 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음.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 AC 자체가 인하빌리티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만일에 그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이제 랜드로드가 고쳐줘야 될 문제겠죠. 예, 근데 그것도 로컬 시티 룰에서 봐야 돼요. 그 음, 가끔 그 로컬 시티 룰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 LA 네네네. 시티 쪽에 있으면 거기 있을 거예요. 100% 있을 거예요. 네네. LA 시티 안에서는. 예. 네네네네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음 질문이 뭐냐면 non-payment 말고 unauthorized occupant 그러니까 랜드로드의 허락 없이 아니면 리스에 없는 사람을 들여서 많은 테넌트가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리스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살고 있는 사람은 여섯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나? 그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는데 이런 경우엔 unauthorized occupant로 만일에 이빅션을 할 경우에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퇴거 명령서를 줘야 되나요?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 살고 있는지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을 다 틀려요. 솔직하게 unauthorized occupant 얼마 동안 거기 있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 몇 명 거기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네. 계약서를 어떻게 쓴지 그것도 중요해요. 첫 음, 번째는 그 계약서 안에서 그 네. 거기서 그 건물 안에서 누구 네. 살 수 있는지가 얘기 없으면 네. 그러면 이거는 못 할 거예요. 그 근데, 때문에 그 쓴 계약서를 예, 예.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계약서를 쓸 때 그 리스 그 이름을 쓰잖아요. 그 테너트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에 써여져 있는 이름의 사람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쓴 계약서 안에서 그 예. 세입자 거기 사인하더라도 그 네. 다른 패러그래프를 필요해요. 이 음, 사람만 여기 살 수 있는 걸만 음, 거기서 그렇게 써 있으면 그럼 음, 그거는 굉장히 센 계약서예요. 근데 음, 그건 없으면 굉장히 약해요. 음,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그 계약서 때문에
그 계약서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할 수 있는지 못했는지. 두 번째 문제는 건물주를 그 얼마나 동안 unauthorized occupant을 얼마나 동안 거기 산에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그 정도에 뭐 알았었으면 그러면 그 기권을 생각을 나올 수 있어요. 얼마 동안 그 건물주가 알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내년 후에 5년 후에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법원에서 그 기권을 생각을 나올 거예요. 네네. 저한테 그 질문을 해주셨던 분은 그 집에 같이 살지 않으세요. 다른 데 사세요. 다른 데 살아서 unauthorized occupant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게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살지 않으시니까 그냥 가끔 가다 보면 지나갈 때 한 번씩 들려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건물 밖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셨대요.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테넌트가 그거를 까만색 비닐봉지로 다 자꾸 막아버린대요. 본인도 언제부터 그 unauthorized occupant 살았는지 잘 모르고 그 몇 명이 정확하게 그게 6명인지 열 명인지 그 정확하게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거기에 6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쾌거 명령서를 다 서브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산에 있는 세입자만 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네네. 이거 계약 위반을 있으니까 그 그렇죠.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계약 위반했으니까 이거 네. 고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것 딴 문제 생긴 거를 그 건물주를 케이스를 프루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건물주는 그 증거와 그 증인을 그 법원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뭐 unauthorized occupant 누구 봤는지 그 음.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비디오 카메라 있으면 그것도 증거로 나올 수 있어요. 음, 네,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테넌트가 자꾸 까만색 비닐봉지로 막아버려서, 근데 그것도 증거로 제출을 하면, 그게 이제 랜드로드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응. 왜냐하면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테넌트가 자꾸 그걸 까만색 비닐봉지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테넌트한테 불리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나테스 오키펜 좀 웃긴 상황이 있었어요. 그 판사는 그 세입자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치과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저기 산다. 그렇게 생각 나온 거예요. 아, 어, 칫솔이요? 칫솔 아, 예, 칫솔. 아, 예, 예.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래서 뭐 예, 칫솔 뭐 2개 있으면 그러면 좀 두 사람 살고. 2개 있는 거를 두 사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실버 레이크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사시는데 한국 여자분이세요. 방 하나 사시고 이제 그분이 거기서 사시고 다른 방을 렌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부엌이나 거실은 다른 테넌트들이랑 쉐어를 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부가적인 좀 생활비를 좀 벌어보려고 살고 계신 큰 집이 있잖아요. 방이 4개나 5개. 근데 그분들의 자녀분들은 이제 다 커서 다 독립을 하시고 그러면 큰 집에서 혼자 사느니 그 작은 방 하나하나를 렌트를 주시면서 생활비처럼 이렇게 렌트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을 때는 그 중에 한 테넌트가 너무 무례하고 욕도 잘하고 옐링도 잘하고 그리고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안에서 집 안에서 담배도 피고 바깥에서 담배 피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소리치고 되게 루드하게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엄청 이분이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아봐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느껴져요. 제가 느껴질 정도로 제 생각에는 정말 허레스먼트 수준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세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좀 이빅션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릴로케이션 피 안 주고 내보낼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2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그 실버 레이크니까 이거는 그 네. LA 쪽에 있는 거예요. 싱글 패밀리라도 음. 이거는 그 렌트 컨트롤 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 그래요. 다른 유닛을 렌트하니까 싱글 패밀리는 원래는 렌트 컨트롤 없어요. 이거는 방을 여러 가지 많이 렌트하니까 네. 그거는 싱글 패밀리 이거 싱글 패밀리처럼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거는 그 렌트 컨트롤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그 번째 문제는 잠깐만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근데 그 주인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오너 occupied. 그러면은 그게 이그잼이 안 되나요? 없어요. 그래요. 주인이 같이 살고 있어도. 예, 네네네. 예, 없어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원래 그 3day notice quit nuisance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relocation fee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문제는 증거하고 증인을 센 증인을 필요해요. 그리고 음, 원래는 건물주만 법원에서 가서 이 세입자가 나쁜 사람이다. 이거 안 음, 좋다. 이거 계약 음. 위반 있다. 이거 네, 다 얘기하더라도 네, 원래는 그 세입자 편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건물주 증인만 있으면
좀 네, 약해요. 그래서 다른 그렇죠. 세입자 거기 사는 세입자 거기서 증인들이 음, 나올 수 있으면 음, 그러면 굉장히 센 케이스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거기 사니까 그 네, 사람들 그 증인으로 나올 수 있으면 네네, 센 케이스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그 nuisance니까 그 네. relocation fee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기게 되면 안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LA 하우싱 디파트먼트에 이 유닛을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 생각엔 등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일단 등록을 예.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어떤 분이 건물을 사실 때 테넌트가 같이 왔어요. 원래 있던 테넌트예요. 그분이 들인 테넌트가 아니고 전주인 때부터 있던 테넌트인데 그 리스 어그리먼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orally 그냥 말로 그냥 한 달에 뭐 1,200불만 내라 그렇게 해서 계속 1,200불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두 달 전부터 페이를 안 낸대요. 렌트를 안 낸대요. 이렇게 return agreement 리스가 제대로 없어도 어떻게 이빅션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쓴 계약서 없더라도 그 경구 계약서를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세입자를 그 전 주인한테 네, 얼만큼 렌트 비용을 낸 거를 알아봐서 네, 그때서 그 띠리 노티스 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증거를 조금 필요할 거예요. 음, 원래는 그 건물 살 때 그 세입자가 있는 거를 그 사는 사람과 알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서는 그 tenant estoppel certificate 그렇죠. 있으면 네, 그거를 꼭 받으세요. 네, 네, 네. 그 때문에 그거는 이 세입자를 그 렌트 비용을 얼만큼 낸지가 확인할 수 있고 그때서 그 렌트 비용 안 낼 때 그러면 그때서는 그 띠리노를 줄 수 있어요. 그 테넌트 에스토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멀티 패밀리 테넌트가 있는 건물을 살 때는 항상 아무리 그 정식적인 리스 어그리먼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테넌트 에스토벨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는 뭘 적냐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렌트 비용과 시큐리티 디파짓을 얼마나 냈냐 그리고 유틸리티는 주인이 내나 테넌트가 내나 그런 걸 적게 되는 서류인데 그 서류를 꼭 받으시라는 케니 변호사님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정식적인 리스 어그리먼트가 없더라도 그런 테넌트 에스토벨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렌트를 내고 있다라는 증거. 예, 그래서 그래서 그 테넌트 스토퍼 안 받으래도 결국 그 쓴 계약서도 없으래도 네, 이건 세입자를 이만큼 냈다. 뭐 1,200불 뭐 전에 냈다. 캔슬 체크 한 가지 있다. 이거 뭐 한 달 전에 작년에 이거 한 캔슬 체크 있다. 뭐 1,200불 냈다. 음, 그거는 괜찮아요. 음, 그 렌트가 그냥 얼마큼 내는지가 그 확인해서 그 그렇죠, 건물주 그렇죠, 전 건물주 같이 그리고 그렇죠. 그때서 그 뚜리 넣을 수 있어요. 네네. 계약서 없으래도. 네네네. 그러니까 리스 어그리먼트가 없고 그리고 테넌트 에스토펠이라는 것도 받지도 않았고 아무런 페이퍼 서류가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은행으로 자동으로 돈을 입금을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달 체크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예, 동안 계속 내왔다라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만일에 돈을 안 내기 시작하면은 이빅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제가 아까 그 inhabitability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떤 리페어가 있는데 이거를 고쳐줄 때까지는 렌트를 내가 깎아서 내겠다라든지 아니면 렌트를 아예 안 내겠다. 그런 테넌트가 있는데 솔직히 위드로 하는 그 렌트 비용도 랜드로드랑 테넌트가 미리 어그리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테넌트가 말도 안 되게 내가 1,000불을 안 내겠다. 아니면 100%다 안 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입자를 혼자서 네. 이거 그 렌트 비용을 그 깎을 수 있어요. 1년에 안에 180 days 안에 그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입자를 뭐 고쳐야 되는 거를 생각이 있으면 그 건물주한테 말하고 30일 안에 그 건물주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세입자를 그 고치고 하고 그 렌트 비용을 그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달만 고쳐야 되는 비용이 뭐 1,000불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세입자를 그 렌트 비용만 1,000불만 내려가고 그만큼만 내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 건물주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근데 음. 건물주한테 이거 고추라 30일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주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서. 아, 오케이. 예, 예, 예. 그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전화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테넌트가 냉장고가 잘 작동이 안 된다고 그 냉장고 쿨링이 잘 안 된다고 냉장고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냥 임의로 한 500불? 500불 정도로 렌트를 깎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랜드로드에게 고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을 안 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케니 변호사님은 예, 일단 뭐가 작동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든지 냉장고가 잘 작동이 안 되든지 그러면 일단 랜드로드에게 30일의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예, 30일 안에도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 렌트를 깎아서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네네. 아, 오케이. 예, 좋은 대답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은 테넌트가 아예 뭐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작동 안 된다고 렌트를 깎아서 줬대요. 아니, 그리고 그 응.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안 고쳐주면 그때는 렌트를 깎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굳이 그 집주인이랑 그 얼마를 깎을 거냐, 뭐 500불을 깎을 거냐, 800불을 깎을 거냐, 그거는 상의 없이 그냥 테넌트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얼만큼 그 고치는 거를 당한지 그거를 깎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렇게 해서 이빅션이 들어갔다고 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빅션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뭐 4개월, 6개월이 갈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테넌트가 예를 들어서 집에 뭐가 작동이 안 된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래도 스틸 고쳐줘야 되죠. 예, 예, 고쳐야 될 거예요. 예, 이빅션 중이라고 뭐 안 고쳐주고 그러면 안 되죠. 네네. 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고쳐줄 거는 고쳐줘야죠. 아무리 이빅션 중이라도.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드디어 재판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겼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 날로 바로 랜드로드가 락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그래요? 그 판결만 나와요. 그 법원에서 아, 판결만 나오고, 그 예. 판결 안에서 그 possession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 판결을 그 경찰한테 보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경찰이 그 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네. 그거는 그 솔직하게 그 경찰이 지금은 뭐 2달, 3달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 네, 판사도 알고, 그 네, 세대도 알고, 네, 변호사들 다 알고. 그 네, 때문에 이거 네, 그 뭐 합의성을 생각이 나올 때 그 재판 전에 네, 이거는 3개월, 4개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만큼 시간 주면 내가 나갈게. 네, 그렇게 얘기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웃기는 거는 이 세자들 다 알아요. 나는 뭐 내일 나가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음, 다음 달도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네, 네, 경찰이 뭐 네 달 정도 걸릴 수 있고, 그 네,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주 안에 그 경찰 나올 거라. 그건 아니고, 뭐 솔직하게 2달, 3달 걸릴 수 있어요. 저도 보면은 랜드로드보다 훨씬 법을 많이 잘 알고 있는 테넌트가 많아요. 그래서 랜드로드 분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시다가 오히려 그런 법 조항 하나하나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테넌트들한테 오히려 당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랜드로드 분이랑 얘기하다 보면 법정에서 이겼으면 그 다음날 당장 락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도 막상 그 셰리프가 와서 셰리프가 있는 자리에서 락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조차 한 두세 달이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테넌트들은 그런 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니고시에이션 할 때, 그 랜드로드랑 같이 그 니고시에이션 할 때 그런 걸 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 이렇게 오래 걸릴 거니까. 뭐 솔직하게 그 때문에 그 세입자를 들어갈 때 그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네, 아무 사람 집어넣는 걸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그럼요. 꼭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맞아요. 이거 누구 뭐 얼만큼 돈 냈는지 그 다 맞아요. 물어봐서요. 네네네. 이거는 세입자들 이거 법을 다 알아요. 이거 법을 네. 더 세입자 네네. 위해서 편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누구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웃기는데 똑같은 이름들이 세입자들 다른 건물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음. 뭐 똑같은 세입자 세 군데 강퇴택을 시켰었어요. 세 군데. 와, 1년 안에, 1년 안에. 똑같은 와, 사람이요. 똑같은 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했는지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예. 때문에 그 세입자 들어갔을 때 네. background check 다 하고 다 크레딧 체크 해야죠. 주소 다 하고 그 다 꼭 네네네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들이 특히 또 한국 주인분들은 그런 거 백그라운드 철저하게 잘 안 하고 그냥 뭐 인상이 좋으니까 예, 돈 잘 내겠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테넌트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한번 테넌트 잘못 들이면 그 내쫓는 그 이빅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테넌트 위주이기 때문에 처음에 테넌트를 드릴 때 그때 확실하게 잘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은 여기서 끝이고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은 여기 코멘트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질문들을 받아서 다음 이런 인터뷰에서 변호사님이랑 인터뷰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케니 변호사님.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케니 임 변호사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테넌트 보호 법규가 너무 강해서 랜드로드가 미리미리 공부하고 조그만한 실수도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잘못은 뻔히 테넌트가 하고도 랜드로드가 법정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잘 안 되시는 한국 집주인분들은 오히려 영어를 잘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너무 잘 아는 테넌트들에게 당하기도 해요. 제가 그런 거를 좀 예방해 보고자 이렇게 퇴거 전문 변호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 코멘트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질문들을 모아 다음 시간에 꼭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테넌트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테넌트를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